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네, 오랜만에 디아블로4 가시바바 캐릭터로 접속을 해봤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시즌2 PL 시즌이 열리게 되는데 10월 18일이죠? 새벽 2시 이제 다음 주 열릴 예정인데 제가 한 달 전쯤부터 이제 PL 시즌 2 이 시즌이 열리기 한 달 전쯤부터 이제 와우 하드코어 서버 플레이를 했었고 영상도 좀 올렸었고, 그리고 이제 디아블로4 이 시즌이 시작된다고 해서 잠깐 여러가지 정보도 확인할 겸 좀 접속도 해보고 내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즌이 시작되면은 바로 전날에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2시부터 바로 가시바바로 달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프리시즌에서도 가시바바를 했었고, 이제 시즌 1에서 악의종자 시즌에서도 가시바바를 메인으로 키웠었죠. 이번 이 시즌이 시작되면은 가시바바를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시바바가 만렙이 되면 템파밍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이제 시즌 컨텐츠도 즐겨야겠지만 부캐릭도 강령술사로 키울 건데, 이번에 가시 관련된 내용이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강령술사도 좀 가시강령으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좀 하고 있어서 가시바바를 메인으로 하고 부캐릭으로 가시강령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1시즌에서는 강령술사도 가시강령으로 레벨링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100단계 도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소환강령으로, 맨델른 이용한 소환강령으로 했었는데, 어차피 맨델른도 조금 하향을 먹었죠. 왜냐면 뼈가목이 이제 너프를 먹어가지고, 그전에는 뼈가목을 썼을 때 이제 맨델른이 이제 잘 터졌었는데, 그 치약을, 뼈가목이 치약을 거는데 그 치약을 걸 때 이제 공격하는 그 형태로 나가면서 치약이 걸렸던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맨델른이 터졌었는데 그거를 수정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시 버프를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강령술사도 가시강령으로 해볼 예정이고, 그에 앞서서 가시바바를 먼저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가시 빌드 관련한 게 버프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야만 용사보다도 가시바바, 특별히 물론 야만 용사를 애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시바바라는 빌드를 좀 더 애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 시즌이 시작되면은 팁, 제가 생각하고 있는 1시즌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팁이기 때문에 이 시즌이 시작되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는 조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제 흡혈기의 힘이 완전히 이제 저희가 그걸 가져와서 흡수해서 사용하기 이전에 초반에는 조금 이전에 있던 그런 형태로 조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상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의상들을 지금 체크를 해본 겁니다. 의상을 체크했는데, 일단 레벨링 할 때 한 1렙부터 15렙 내지는 20레벨까지는 그 마을마다 이제 포탈이 있잖아요. 순간이동진이 있는데 그 마을 주변에 이제 이벤트가 열리는 위치가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은. 지금은 포탈이 많이 안 열려 있지만
제가 그런 내용을 본 것 같거든요. 포탈을 더 열어줄 수 있다라고, 뭐 열어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서, 그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지나가듯이 정보를 본 것 같은데, 포탈이 더 열리든 안 열리든 어쨌든 포탈을 다 열기 위해서 이동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벤트들을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지역 이벤트들 있죠.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물약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뭐 재료들 필요하잖아요. 그런 재료들을 그 이벤트 상자에서 먹을 수 있고, 또 은하 또 먹을 수 있고, 또 장비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 은하를 모아서 추후에 내가 희귀 아이템, 노란색 템이죠, 희귀 아이템을 먹지 못한 부위는 은하로 상자를 또 골동품 상인에게 아이템을 또 열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벤트를. 그래서 저도 이벤트를 주로 초반에는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5렙 내지 20렙쯤 사이에서부터는 이제 이 힘의 전서 의상이 나오는 던전들을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시즌에서 거의 만렙 달고도 사용했던 의상들이 거의 대부분 힘의 전서에 다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초반부터 획득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초반부터도 좀 가시바바 그런 정체성을 살리면서 미리 뭐 직접 내가 사용할 때 그런 효과들이 직접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해도도 더 높아지고 또 눈에 띄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15렙 내지는 20렙까지는 이제 이벤트를 주로 하면서 포탈 다 뚫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던전 돌면서 우선적으로 힘의 전서가 나오는 던전 우선으로 돌아서 획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실제로 다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투구에는 이제 보호자 의상, 이거는 쿨이 30초고 지속시간이 10초짜리, 이게 아마 정예몹 이상 공격을 할 때 보호막 생기는 의상인데 요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거고, 나중에는 요 밑에다 제가 3가지를 따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요 3가지 보호자는 요지부동하는 광전사, 요거는 실제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띄워놨고, 담대한 족장,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요거는 담대한 족장 같은 경우에는 시즌 1에서는 시즌 여정을 통해서 획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이제 시즌 여정 2번째였나? 그거를 하면은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무튼 시즌 2가 열리면은 그 부분은 이제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힘의 전서에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요 녀석들 우선적으로 획득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전설템을 먹으면은 그때 바꿔줄 수 있는 요 3가지가 보호자, 울려 퍼지는 분노, 요 얘네들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투구는 방어 이상으로 보호자 이상을 사용할 예정이고, 요거는 어디에 있냐, 조각남 봉우리에 있는 이친 기록 보관소, 여기를 클리어하면은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게임 내에서 보시면 수집품 탭을 눌러서 지도를 열고 수집품 눌러서 힘의 전서, 여기에서 제가 아직 획득 안 하는 거 밑에 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재빠른 위상, 메마른 병원에서 묻힌 전당 완료 시 해제라고 했는데 아직 해제되지 않았죠. 요거 그냥 딱 클릭해 놓으면은 지도에 이렇게 핀이 찍힙니다. 이거는 계속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뭐 어디에 있는 거지 하실 필요 없이, 제가 아직 획득하지 않은 애들은 좌클릭,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도에 자동으로 이렇게 핀이 찍혀서 그걸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난 봉우리 2층 기록 보관소 여기를 클리어하면은 이제 보호자 의상을 획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가슴 방어구에는 방어 의상 무쇠피 의상을 각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무쇠피는 캐지스탄 엑침페어에 클리어하면 획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갑 같은 경우에는 광폭간 찍기, 그리고 무쇠피 같은 경우에는 무쇠피는 이거를 열어놔야 되겠구나. 방어 이상 보이시죠? 주위에 출혈하는 적 하나당 피해 감소 2%만큼 최대 10%까지. 그래서 주변에 이제 출혈하는 적들이 있으면은 피해 감소를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방어 이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장갑은 공격 이상입니다. 공격 이상으로 광폭간 찍기를, 이거는 1시즌에서 매우 유용한 거의 주력 스킬이 주력 위상이 되었었죠. 이발사하고 이제 같이 병합을 하면서 굉장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이발사가 사라지면은 물론 광폭간 찍기는 뭐 메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 녀석이 쓸만한 데미지를 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불타는 분노였나? 주변에 이제 광역으로 데미지 나오는 광폭화가 이제 발동했을 때 그거를 사용했었는데, 광역 같은 경우 저희가 가시바바는 바늘불꽃 때문에 주로 몸머리를 많이 해서 잡았거든요. 근데 바늘불꽃 하나만으로도 그 몸머리가 충분히 다 돼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1대1 보스몹 잡거나 정예몹 잡을 때, 특히나 뭐 흡혈 달리거나 뭐 그런 제압자 달리고 이런 애들 조금 오래 걸리던 녀석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뭐 도살자도 있겠죠. 도살자도 있고 보스몹 이렇게 해가지고 좀 1대1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바늘불꽃은 몹이 많을수록 한 방에 터지면은 몹이 많을수록 데미지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대1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광역 같은 경우 몸머리는 바늘불꽃 하나만으로도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단일딜 1대1에서 좀 더 딜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광폭한 찍기가 그래도 좀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해서 요거를 장갑에 넣을 예정이고, 이거는 메마른 평원에서 비통의 들판을 클리어하면은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방어 이상 위세, 이건 많이 쓰는 거죠. 이것도 이제 기본 기술을 사용하면은 이제 20% 피해 감소를 얻는 건데, 기본 기술을 사용하는 이제 빌드들, 직업들은 요 위세 위상을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시바바도 요 위세를 항상 사용했죠. 그래서 위세는 메마른 평원에서 어두운 골짜기를 클리어하면 획득할 수 있고, 요 장화 같은 경우에는 가차없는 광전사는 이제 광폭화 발동 시 이제 핵심 기술을 사용할 때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이제 한번 저게 보조거든요. 이제 보조 이상에서 여기 있죠. 핵심 기술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잘못 말했구나. 아까 행운 적중이고 기본적으로 행운 적중이고 광폭화 지속시간 증가시켜주는 거, 핵심 기술을 적에게 피해를 주면 최대 22% 확률인데, 이제 뭐 확률은 더, 이게 50%까지 올라갔었나요? 50%였나? 최대가? 아무튼 행운의 적중이고 핵심 기술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확률적으로 광폭화 지속시간이 2초 증가, 그리고 극대화 적중 시에는
2배로 증가. 이건데 광폭화 지속시간을 늘려주는데 좀 굉장히 좋은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광폭화를 지속시키는데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요 위상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킬 중에서 스킬은 이중 타격을 사용할 건데 이중 타격에서 이중 타격이 들어갔을 때 광폭화를 이제 지속 시간 연장시켜주는 것도 있죠. 보시면 스킬을 한번 볼게요. 이중 타격입니다. 이중 타격에서 이렇게 맹렬한 이중 타격을 시전하면 광폭화의 지속 시간이 2초 증가. 그래서 이것만 쓰면은 조금 자주 써야 하거나 그런 여유 없이 될 수 있는데 다양한 효과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아까처럼 가차없는 광전사 위상을 사용하면 또 그걸로도 시간이 증가되고 이중 타격을 또 사용하면서 증가되고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은 막 자주 이중 타격을 쓴다기보다 기본 기술로 광분 기본 기술은 광분을 쓸 예정이고 광분을 쓰면서 틈틈이 이중 타격을 쓰고 그래서 지속시간 증가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지 좀 여유있게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중 타격을 계속 꼬박꼬박 써야 되고 이제 여유 없이 막 쫓아가듯이 써야 되는데 이런 지속시간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들을 여러 가지에서 습득을 하게 되면은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장화 같은 경우에는 가차없는 광전사를 쓸 예정입니다. 이거는 캐지스탄에서 하칸의 도피처 이를 클리어하면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목걸이에는 방어 이상 불복을 쓸 예정입니다. 불복 같은 경우에는 버프를 받는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조금 증가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증가하는지 제가 저걸 좀 잠깐 볼게요. 봅시다.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뭐 보면서 이제 좀 정보를 지나가면서 본 건데 불복 이상도 방어도가 올라가는 게 지금 30%잖아요. 목걸이에 차면은 45%. 예전에는 그 패치 이전에는 50%였고 목걸이에 차면 75%였는데 지금이 30%에 목걸이에 착용했을 때 45% 요거였는데 요 그 수치가 증가된다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지나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목걸이에는 불복을 쓸 예정입니다. 어쨌든 얘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불복을 쓸 예정이고 얘는 캐지스탄에서 저주받은 운명의 전당 여기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울려 퍼지는 분노 울려 퍼지는 분노는 효과 내용이 스품 이건 자원이죠. 있습니다. 외침 기술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몇 초 분노를 2 생성. 그래서 초반에는 분노 수급하는 게 또 이제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울려 퍼지는 분노 위상을 사용하면서 분노를 생성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어스름의 위상. 그래서 뭐 수치가 좀 낮긴 하지만 좀 크진 않아요. 좀 미미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제가 추후에 사용하려고 하는 위상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걸로 사용해서 분노를 수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 반지 2개는 어스름하고 울려 퍼지는 분노, 이걸로 분노 수급. 그리고 요 2가지는 추후에는 담대한 족장하고 자만하는 위상으로 변경할까. 이제 자만하는은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호막 있을 때 데미지 증가하는 위상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요 보호자를 계속 쓰거나 또 흡혈계의 힘으로 보호막이 이제 생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2가지를 다 쓰면서 자만하는을 사용하면은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요지부동하는 광전사는 이것도 고민이에요. 이제 흡혈기 힘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고민하는 이제 부분인데, 제가 좀 이따가 흡혈기 힘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에서 이제 양손 무기는 죽음의 소원. 요게 바늘불꽃하고 요 2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1시즌에서 제가 그때는 위세를 먹었어요. 위세는 이제 주워서 먹었고 아이템을, 그 다음에 제가 힘의 전설로 획득을 했던 게 요 2개, 죽음의 소원과 바늘불꽃. 요 2개를 쓰고 굉장한 효과를 내면서 레벨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저렙 때는 바늘불꽃보다 죽음의 소원의 효과가 더 컸어요. 죽음의 소원이 제가 획득했을 당시에 제 가시 수치가, 평상시 가시 수치가 한 100 조금 넘었었거든요. 한 120 이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죽음의 소원 힘의 전설로 위상을 가긴 하니까 500 정도가 붙더라고요. 죽음의 소원으로 500 이상 정도 됐으니까 한 뭐 4-5배 정도? 그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바늘불꽃보다 죽음의 소원이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물론 바늘불꽃도 사용을 해야겠지요. 그러면은 2가지가 시너지가 돼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보스를 잡을 때는 바늘불꽃이 효과가 없습니다. 어차피 1대1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스전에서는 죽음의 소원이 효율이 더 좋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어쨌든 죽음의 소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늘불꽃보다. 근데 나중 되면은 물론 바늘불꽃이 광역 처리할 때 몹을 몸머리해서 잡을 때는 바늘불꽃이 더 큰 효과를 내지만, 초반에는 죽음의 소원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요 2가지는 꼭 획득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죽음의 소원과 바늘불꽃, 요거 2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손 무기에는 내면의 고요를 사용했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재빠른해서, 내면의 고요 같은 경우 말뚝딜 할 때 3초 동안 1초마다 증가하죠. 1초마다 뭐 8%, 9%, 10% 해가지고 3초 동안 해서 최대 30%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뚝딜을 좀 많이 한 편이었어요. 딱 자리 잡고 강철 소나기로 몹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때리고 하다 보면은 3초 이상은 말뚝딜을 하게 돼요. 특히나 이제 보스전이라든가 정예몹 뭐 1대1 할 때는 말뚝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고요를 사용할 예정이고, 다른 한손 무기는 재빠른 기본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위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보호자 위상하고 울려 퍼지는 분노, 어스름, 요 위상들은 이제 추후에 요지부동하는 광전사, 자만하는 담대한 족장, 요 위상들을 획득을 하게 되면은 전설 장비를 먹어서 위상을 획득하게 되면은 바꿔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요지부동하는 광전사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흡혈기의 힘 부분으로 제가 몇 개를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다 가져온 건 아니고 좀 괜찮아 보인 걸로 가시바바 하면서 조금 해볼 만한 것들, 써볼 만한 것들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하급 흡혈기의 힘 중에서는 일단 마녀단의 송곳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형기술, 동료, 하수인, 박쥐 사용마의 공격이 이제 군중제어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가 52% 증가하고, 그 다음에 행운의 적중, 구형기술, 동료, 하수인, 박쥐 사용마의 공격이 적에게 적중하면 최대 30%의 확률로 흡혈기의 저주를 겁니다. 요 흡혈기의 저주란 게 조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보류긴 한데 이 마녀단의 송곳니라는 흡혈기의 힘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상급 흡혈기의 힘에서 요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올려주신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 행운의 적중으로 최대 44%의 확률로 적에게 흡혈기의 저주를 겁니다. 저주에 걸린 적은 15%의 확률로 주변의 다른 적에게 저주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요게 포인트죠. 흡혈기의 저주로 보관한 영혼이 주는 피해가 200% 증가. 이걸로 보면은 이게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흡혈기의 저주로 보관한 영혼이 주는 피해가 증가. 그러면은 이 영혼이 보관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영혼을 보관하고 있다가 무슨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흡혈기의 저주로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뜻인 것 같아서, 그러면은 영혼을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흡혈기의 저주를 걸 때마다 영혼을 보관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저주를 많이 걸면 걸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운 적중으로 저주를 거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봤듯이 이 하수인, 동료, 구형기술, 박쥐 사형마로 30% 확률로 저주를 겁니다. 그래서 본체 캐릭터로도 걸지만 이런 소환수 주변 이제 이런 소환수들이 같이 걸어주면 흡혈기의 저주를 많이 걸 수 있고, 만약에 흡혈기의 저주를 거는 걸로 영혼 피해 이제 증가되는 게 더 커진다면, 아니면 영혼을 더 많이 모아준다면 이게 효과가 상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흡혈기의 저주로 증가하는 건 피해가 200%지만 이 영혼을 보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더 많이 누적을 시킬 수 있는 게, 누적되는 조건이 만약에 저주 걸리는 횟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저주를 많이 걸수록 영혼이 많이 누적된다. 물론 데미지도 200% 증가하지만 누적된 양이 많을수록, 이게 이발사 심장도 똑같은 거잖아요. 4초 안에 2초, 3초, 4초 안에 극대화 피해가 터졌을 때 데미지 누적, 그거를 그때 이제 터트린다. 그래서 그 안에 데미지를 많이 줬을수록 이발사 데미지가 많이 나오죠.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발사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수 있어도 비슷한 효과를 거는 게 이 저주받은 손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저주를 진짜 많이 걸어야 한다 그러면은 야만용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원소술사는 구형기술로 히드라를 사용한다든가 다른 구형기술도 있죠. 그리고 드루이드는 동료, 그리고 강령술사는 하수인, 요런 게 있지만 야만용사는 요런 게 없기 때문에 박쥐 사형마는 사형마 소환으로 숙련기술, 무기숙련, 섬뜩한 진노 또는 주입기술을 시작하면 박쥐 동료를 소환하여 그래서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박쥐는 30% 확률로 적을 기절.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주를 더 많이 걸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은 사형마 소환을 사용해서 같이 이제 저주를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그냥 3개가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 게, 그냥 본체만으로도, 제 캐릭만으로도 그냥 요거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 이제 다른 부분을 선택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절시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상태 이상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가시 반사 같은 경우에는 적이 저를 때릴 때 그때 반사하잖아요. 근데 적을 상태 이상에 걸면, 기절, 뭐 빈결 이런 상태를 걸면은 적이 저를 안 때리기 때문에,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이 은근히 깁니다. 그냥 느껴지는 게, 아무런 상태 이상 안 걸고 바로 적들이 날 때려서 바로 가시 데미지 반사 받고 죽게끔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진행이 잘 되거든요. 근데 기절시킨다? 빈결을 건다? 이러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불편한 걸 느끼고 그래요. 만약에 이런 상태 이상을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정복자 보드든 뭐든 여러 가지 효과 중에 저런 효과가 있는 거, 상태 이상 효과 있는 걸 써보면은 진짜 불편해요. 공포를 건다든가 뭐 빈결을 건다든가. 그래서 필요한 거는 뭐 그냥 그런 감속, 이 정도는 괜찮죠. 감속은 느려지지만 저를 때리긴 하니까 뭐 그런 건 괜찮은데, 그 외적으로 아예 나한테 이제 공격을 못하게끔 만드는 상태 이상들,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급 흡혈귀 힘 중에 흐르는 혈관, 이거는 이동 중이거나 흡혈귀의 저주에 걸린 적에게 추가 지속 피해를 줍니다. 60%. 그래서 이게 조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광폭한 찍기도 그런 추가 지속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겹쳐서 단일 딜 1대1 상대에게 조금 뭐라도 더 데미지를 누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월출 같은 경우 기본 기술이 적에게 적중하면 10초 동안 공격 속도가 4% 증가해서 최대 5회 중첩, 그러면은 20%까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최대 중첩에 도달하면 흡혈귀 피해 분노 상태에 들어가 10초 동안 기본 기술 피해가 증가하고 이동 속도도 증가. 그래서 기본 기술을 많이 쓰는 그런 빌드들에 좋겠죠. 그래서 가시바바 같은 경우에도 저도 기본 기술 광분을 썼는데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기본 기술을. 그래서 이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동 속도도 증가되고,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이동하면서 광폭화도 유지하고, 그러면은 뭐 이동 속도가 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월출도 고민해 보고 있고, 근데 저주받은 손길은 왠지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관한 영혼이 주는 피해가, 이게 영혼을 얼만큼 보관하고 또 어떻게 뭐 누적해서 데미지를 주는 건지 정확히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게 조금 그런 이발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그런 효과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 흡혈귀 힘은 뭐 이 정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급은 다시 올라가서, 아까 마녀단의 송곳니 그거 얘기했었죠. 저주 거는 거 얘네들. 그리고 분주는 기본 기술을 5번 사용할 때마다 재사용 대기 중인 기술 중 하나, 그러니까 궁극기도 포함이에요. 궁극기도 포함해서 2초 감소. 그래서 기본 기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녀석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마법, 요거는 좀 많이 끌리는 부분입니다. 공격 시 주변 적에게 최대 생명력의 80%에 해당하는 물리 피해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가시바바는 근접에서 딜을 하고 또 몹들한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생명력도 많이 챙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생명력이 80%니까 최대 생명력을 많이 올리는 그런 빌드들에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최대 생명력이나 뭐 이런 거 방어력 많이 올리는 빌드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만용사나 드루이드 이쪽에서는 최대 생명력 올려가지고 물리 피해를 줍니다. 이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4초에 한 번 발동. 4초면은 비교적 짧은 편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해를 준 적 하나당 최대 생명력이 1% 회복. 그러면 제가 20마리한테 요 피해를 주면은 20%로 회복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몸머리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일반 몹 상대할 때는 최대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혈마법 이거 굉장히 끌리는 상황이고 이거 좀 잘 쓰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게다가 그 다음 요게 필수가 될 것 같죠. 저희 가시바바는 메인이죠. 메인. 뾰족한 세기. 이게 가시가 10% 확률로 적에게 300% 증가한 피해를 주고 8% 확률로 5환을 부여합니다. 요 부분은 이제 5환을 주면 5환이 누적되면은 또 빈결이 걸리잖아요. 근데 일반 몹들은 빈결 들어가기 전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5환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그래도 8% 확률이니까 10% 확률로 300% 증가한 피해 300% 증가했다는 뜻은 4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바늘불꽃 효과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 훨씬 더 좋은 거고 그게 안 돼도 개별적으로만 터지는 거다.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죠. 그래도 4배니까. 근데 만약에 바늘불꽃 효과가 터질 때 요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바늘불꽃이 터지는 그 상황에서 10% 확률로 300% 증가한 피해를 주는 게 그 바늘불꽃 효과에도 적용이 되면은 바늘불꽃 하나당 4배니까 만약에 뭐 16마리가 바늘불꽃이 터진다. 그럼 거기다가 또 4배니까 굉장한 시너지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가봐야 알아요. 바늘불꽃 터질 때 같이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서 근데 같이 터진다고 하면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광역으로 몸머리 할 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바늘불꽃이 안 터지는 이제 단일모 1대1 할 때 안 터진다기보다 효과가 없죠. 1대1이니까 바늘불꽃이 터지나 안 터지나 1대1에서는 어차피 가시반사 한 번만 하나의 데미지만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10% 확률로 4배가 터진다는 거는 확실히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단일몹에게도 안 터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뾰족한 세기는 무조건 쓸 것 같다. 일단 가시 관련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된다. 그리고 약육강식 약육강식은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그리고 다른 흡혈귀의 힘으로 흡혈귀 저주에 걸린 적은 취약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치약을 걸리게 해주는 거긴 한데 치약이 너프를 먹었잖아요. 극대화 피해도 그렇고 최대 20%까지 극대화 피해는 50%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동 치약 걸리는 거는 편할 수 있는데 조금 잘 안 쓰지 않을까. 왜냐면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생각만 해본 거고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벽은 3초 동안 움직이지 않을 경우 6초 동안 최대 생명력의 40%에 달하는 보호막을 얻습니다. 이 효과는 20초에 한 번 발동. 그러니까 20초에 한 번 발동하면서 6초 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자 의상하고 같이 이제 써버리면은 그래도 그 보호자 의상은 10초 유지잖아요. 10초 유지고 얘는 6초 동안 유지고. 그래서 둘이 뭐 겹치면은 어쩔 수 없지만 겹치지 않는 경우에 발동하면은 뭐 최대 16초 동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만하는 의상을 사용하면서 요 두 개를 쓰고 하면은 거기다가 저는 잘 안 쓰긴 했는데 철갑 피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좋겠죠. 보호막이 뭐 3가지로 발동이 되고 그러면 자만하는 의상을
거의 필수적으로 써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를 안 쓰고 보호자 의상도 안 쓴다고 하면은 자만하는을 안 쓰게 되겠죠. 의상을 보호막이 없는데 굳이 보호막 딜증가 의상, 자만하는 의상을 쓸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보호막 의상을, 보호자 의상을 쓰든 흡혈귀 힘, 이 누벽을 쓰든 둘 중에 하나는 써야지 자만하는 의상도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력인데요. 탄력 같은 경우 2%의 생명력을 잃을 때마다 1%의 피해 감소를 얻습니다. 요거는 2% 잃을 때마다 1%니까 뭐 40%의 생명력을 잃으면 20%의 피해 감소를 얻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피가 급격하게 빠질 때, 그럴 때 이제 생존력을 급격하게 올려주는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저희가 또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도 많이 챙기잖아요.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가 세 부위에서 챙길 수 있는데 바지, 신발, 목걸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통 이제 목걸이는 빼고 저희가 바지하고 신발에서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챙기면은 아마 60% 후반대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얻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이거는 그냥 꼭 부상 상태가 아니라 생명력이 많을 때부터도 이걸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만 잃어도 5% 피해 감소, 뭐 20% 잃으면 10% 피해 감소, 이거니까 탄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피해 감소를 많이 써야 되는 가시바바한테도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끌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방어 의상에서 요지부동하는 광전사 요거 쓴다고 했잖아요. 요거하고 비교해 볼 게 이겁니다. 핏빛 보호대. 이 녀석이 적을 처치하면 기본 생명력의 6%만큼 보강. 최대 생명력이 아니고 기본 생명력이죠. 기본 생명력의 6%만큼 보강됩니다. 보강 상태일 때 현재 생명력이 최대 생명력의 절반보다 높으면 8%의 극대화 확률도 얻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뭐 이 시즌이 나와도 제가 뭐 아직 그런 내용은 못 본 것 같거든요. 가시 데미지가 원래는 극대화 피해랑 제압 피해가 해당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 유지가 되면은 극대화 확률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극대화 피해나. 근데 1시즌에서는 이발사 때문에 저희가 극대화 확률을 올렸었죠. 이발사 때문에 올렸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굳이 극대화 확률을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보다도 일단 보강을 얻는 걸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 요지부동하는 광전사 요 의상하고 비슷하면은 제가 보호자 의상 쓰고 그 다음에 누벽 쓰고 그 다음에 자만하는 의상 쓰고 뭐 핏빛 보호대를 써도 되겠죠. 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강 관련 그런 옵션은 좀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지부동하는 광전사를 쓰던가 아니면 핏빛 보호대를 쓰던가 둘 중에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의상 쓰고 누벽 쓰고 요거 쓰느니 차라리 그냥 요지부동하는 광전사를 쓰고 다른 흡혈귀의 힘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제 자만하는 의상도 안 쓰고 다른 의상을 쓰고, 왜냐면 그걸 쓴다고 하면은 뭔가 좀 여러 개가 묶이는 것 같아서. 왜냐면 누벽도 써야 되지, 핏빛 보호대도 써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저주받은 손길, 이 녀석 이거 흡혈귀의 저주 때문에 사형마 소환을 써야 될지 안 될지 이것도 확실히 아직 단정할 수 없어서. 근데 매력적인 게 많아요 지금 흡혈귀 힘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불멸 같은 경우에도 기술 시전 시 생명력이 3% 회복됩니다. 생명력이 50% 미만일 경우 이 효과는 2배로 증가. 요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만용사에는 외침이 있죠. 그리고 그 외침이랑 연결된
같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습격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습격대장이 총 이제 3포인트 줄 수 있는데 1포인트마다 그게 1%씩 생명력 회복 되는 게 있죠. 그래서 3포인트 주면은 3% 맞나?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연결이 끊겼네. 또 접속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습격대장을 한번 봅시다. 습격대장. 습격대장. 습격대장이 여기 있죠. 그러네. 1포인트당 1%씩 최대 생명력의 3%만큼 아군의 생명력을. 그래서 이 3포인트 지금 제가 사용한 거고 3%잖아요. 외침 하나 쓸 때 이렇다는 뜻이에요. 외침이 지금 3개죠. 그래서 그거하고 좀 뭐 비슷한 효과 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침을 쓰고 습격대장을 쓰면은 굳이 불멸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기존에 제가 봤을 때는 저 습격대장을 사용하면은 외침만 써도 피회복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굳이 불멸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불멸 대신에 다른 좋은 선택지도 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야만용사가 아닌 경우에는 좋겠죠. 그래서 기술을 시전하면은 3% 회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만용사 같은 경우에는 외침이 있기 때문에 습격대장을 찍었다면 불멸을 안 찍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직업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생명력 회복. 제가 강령술사 하면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 있었어요. 생명력 회복. 야만용사 가시바바 할 때는 외침 쓰면은 피 회복이 되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약을 안 써도 되니까 물약 안 쓰고 그냥 외침으로 피 회복 딱 해버리고 몸머리 할 때도 그냥 외침 딱 쓰면서 버티면서 이제 회복되니까. 근데 강령술사는 회복이 안 되니까 막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뭐 물약을 쓰든가 이제 피구술 떨어뜨리게 해서 피구술 먹으면서 회복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기술 시전하면은 바로 회복되는 거니까 다른 직업들 기술을 많이 쓰는 직업들은 좋을 것 같아요. 쿨타임 짧은 기술들 많으면은 회복이 금방금방 되니까. 어쨌든 가시바바는 꼭 안 써도 될 것 같다. 근데 쓰면은 뭐 외침 하나만 써도 좀 많이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선택 매력적인 그런 옵션이긴 한데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걸로.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흡혈의 힘이 총 5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혈마법 하나, 그리고 뾰족한 쐐기 요거까지 2개, 그리고 탄력 3개고 불멸은 일단 체크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 녀석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요 저주받은 손길을 쓰고. 근데 이게 상급 흡혈기 힘도 뭐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급은 몇 개까지 쓸 수 있고 뭐 제한이 있다면 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혹시나 있나 모르겠네요. 상급은 만약에 제한이 뭐 있든 없든 어쨌든 2개까지 쓸 수 있다면은 저주받은 손길을 하나 쓰고 일단은 사용마 소환을 안 쓰고 흐르는 혈관이나 아니면 월출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지 않을까. 흐르는 혈관이나 월출 저주받은 손길 쓰고 요거는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급 같은 경우에는 혈마법 뾰족한 쐐기
그리고 이거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써보고 혈마법 괜찮은 것 같았는데 조금 뭐 애매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 내용만 보고 예상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시즌2가 나오면서 봐야 되고, 얘네들은 어쨌든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중요한 거 일단은 요 위상들 제가 시작할 때 요 위상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시작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5, 20렙까지는 이제 만약 포탈이 다 안 뚫린다면 포탈 뚫으면서 이제 이동하겠죠. 포탈 이제 다 오픈시키기 위해서 이동을 할 텐데, 이동하면서 최대한 이벤트, 지역 이벤트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물약 업그레이드 하는 재료템들, 그리고 이제 은하라든가 이제 기타 아이템들 획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레벨링을 할 예정이고, 15, 20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이벤트 하면서 올리다가 20쯤 가까이 되면은 이제 던전 돌면서 이제 이 위상들 위주로, 제가 지금 체크한 거 얘네들 위주로 먼저 이제 클리어해서 위상을 얻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레벨이 뭐 레벨보다도 이제 아이템 위력 낮을 때 각인할 때 재료가 얼마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지의 수정, 잠깐만 뭐였지? 미지의 수정이었나? 캐릭터 재료, 맞다, 미지의 수정 맞네요. 미지의 수정이 뭐 그냥 미지의 수정만 몇 개, 이런 거 상급 재료들, 이런 거 희귀 제작 재료, 뭐 불길한 파편이라든가 뭐 이런 거, 따리를 트는 수호물,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미지의 수정만 그냥 소량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란템들, 노란 이제 희귀템들 먹게 되면은 같은 부위에 있는 것 중에 조금 별로다 싶은 거는 분해해서 미지의 수정 획득하고, 그리고 이벤트를 클리어했을 때 그때도 미지의 수정이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매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지의 수정을 좀 획득을 하고, 얘네들을 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면은 좀 더 이른 타이밍에 관장을 처치할 수 있지 않을까. 빛의 대성당이었죠. 빛의 대성당 관장, 보스가 관장이었는데 조금 이른 타이밍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일찍 최대한 이 위상들 다 획득하고, 힘의 전서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희귀템들이 부위별로 잘 나와주면은 각인을 해가지고 좀 42전에 제가 1시즌에서 41레벨에 잡았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에는 좀 42전에 도전을 해봐가지고 좀 일찍 이건 그냥 도전 정신이죠. 도전해보는 거죠. 특별히 뭐 일찍 깬다고 크게 막 뭐 되게 좋은 뭐 그런 게 뭐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일찍 클리어했다 이런 어떤 그런 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클리어했다고 바로 이제 악몽 난이도 가서 저 터지면은 아플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일찍 클리어하면은 뭔가 좀 내가 세팅이 잘 됐구나, 이 레벨에도 이제 클리어가 이제 잘 됐구나,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예정이다. 좀 담대한 족장이나 뭐 이런 거 일찍 먹으면은 더 좋긴 하겠죠. 요지부동하는 공전사나. 그래서 담대한 족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외침 시간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옵션이다 보니까 담대한 족장이 굉장히 좋은 이상인데, 어쨌든 나머지는 요 세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제가 만렙 찍었을 때도 계속 썼던 이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요 죽음의 소원하고 바늘불꽃, 요거 두 개는 필히 획득을 하셔서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양손 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시즌에는 31레벨부터 가시바바로 했었는데, 좀 더 일찍 위상 획득하고, 그래서
희귀템이 나오면은 빠르게 각인을 해가지고 쓰고 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소원하고 바늘불 것이 우선적이고, 이제 나머지까지 다 이제 획득을 하게 되면은 뭐 좀 더 이른 시간에 관장 처치도 가능할 것 같다. 40렙 이전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흡혈기 힘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직접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인벤에도 올라오고 유튜브에도 올라오겠죠. 이 흡혈기의 힘을 썼더니 이런 효과가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다가 나는 이게 좋아 보였는데 조금 이게 별로인 것 같다 하고, 이제 다른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면은 그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18일 새벽 2시 오픈이 되면은 바로 가시바바로 달릴 예정이고, 그래서 같이 하시면서 또 뭐 흡혈기의 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처음 나오는 거니까 혹시라도 뭐 중요한 내용 알게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안 쓰시는 것 같네요 하시면 그런 거 알게 되시면은 또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하면은 저도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또 알려줄 수 있고 하니까 같이 하시면서 서로 공유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즌2가 시작되면은 가시바바로 다 같이 달려봅시다. 이번에도 가시바바만 하면 지겹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또 재밌는 것 같아요. 프리시즌에서 가시바바 메인으로 풀로 했는데 1시즌 시작하고도 가시바바 달렸는데 저는 여전히 재미가 있었거든요.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야만 용사가 탱킹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다른 게임에서도 약간 탱커 캐릭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몸빵 잘 되는 캐릭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흡혈계의 힘이 생기니까 요 흡혈계의 힘을 사용하면은 또 어떤 부분이 또 어떤 효과가 나올까 또 그런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시바바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즌이 시작되면은 초반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대해서 기본적으로 포탈 순간이동 진 오픈 시키러 다니면서 이벤트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 15, 20레벨 정도까지 키우고 이제 던전 다니면서 필수 의상 먼저 획득을 하시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여기에. 그래서 이 의상들 먼저 획득을 하고 아이템 먹는 대로 바로 각인들을 해주고 해주면은 매우 좋을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거 죽음의 소원하고 바늘불꽃 필수로 꼭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초반 팁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흡혈기 힘은 추후에 직접 사용하면서 괜찮은 것들이 뭐가 있을지 확인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내용이 조금 그래도 유익했다, 괜찮은 것 같았다, 잘 봤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오픈되면 가시바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캐릭은 가시강령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같이 재밌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